그리고 오늘은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채팅창에 삐용삐용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댓글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가정을 해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삐용삐용님의 질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 내용이 어떻냐면, 작년 7월에 러닝을 시작했다고 하셨고요. 올해 포레스트런에서 42분 34초를 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런이 10K죠. 거기서 42분을 달리셨는데 기록이 상당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 풀마라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10월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개월 안 남았습니다. 10월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7, 8, 9, 10 하면 한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 남았네요. 그 정도 기간이 남았고요. 평소에 이제 10km를 달릴 때 페이스는 6분 00초 페이스로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좀 더 빠르게 혹은 달리기를 평소에 하셨다고 했는데요. 풀코스 마라톤을 나가셔야 되니까 거리를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6분 30초에서 7분 페이스로 15km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몸이 안 받아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평소에 어떻게 달리기 하시는지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한데요. 사실 뭐 매일 달리기를 하시는지, 일주일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달리시는지, 휴식은 어떻게 취하시는지, 그리고 기존에 장거리를 달려본 경험, 하프나 풀코스를 달려본 경험 있으신지, 아니면 아예 전무하게 없으신지, 하프까지는 뛰어보셨는지,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좀 고민하다가 일단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이 10km 이상의 한 15에서 20km 이상, 그러니까 20km 이상의 장거리 달리기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런 경우. 두 번째는 그런 장거리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달려봤다. 본격적인 훈련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은 있다.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10K까지,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하시고 나셔가지고 첫 번째 마라톤 대회의 목표를 10km 마라톤을 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근데 그분들이 10km까지 갖다 열심히 훈련을 하십니다. 보통 길면은 1년, 짧으면 한 반년 정도 만에 대부분 10K 대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몸이 좀 타고나신 분들 있죠. 어느 정도 몸을 갖추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몇 개월 만에 나가기도 합니다. 뭐 3개월 이 정도 만에 10km 대회를 나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10km를 끝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죠. 게다가 그 10km의 기록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km를 뭐 40분에 달렸다, 50분에 달렸다. 그럼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시간 반, 뭐 3시간 초반대 이렇게 나오겠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일반적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풀코스 마라톤의 기록을 예측할 때 10K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두 가지 10km 대회하고요, 풀코스 대회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달리기 시작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10km도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니까 장거리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10km도 장거리가 맞기는 합니다만 풀코스를 놓고 얘기를 하면 약간 10km는 장거리이기는 한데 조금 성격이 다른 장거리다. 그리고 풀코스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10K를 갖다 좀 뛰었다고 해서 풀코스를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힘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하프 이상의 장거리를 달려본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10km까지 달리시고 풀코스를 준비하는 경우 왜 힘들게 되는가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의 달리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아마도 10km 대회를 나가시다 보니까 좀 짧은 거리의 훈련만 좀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10km를 달리시길 한다든지 조금 길어도 한 11km 정도? 12. 이 정도 거리를 달리셨겠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10km를 빠르게 달리는 거,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는 거로 달리기를 하다 보면 계속 그 기록을 목표에 두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약간 10km는 어떻냐면 그 심폐 능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단시간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약간 무산소 역치에 가까운 혹은 유산소이긴 한데 무산소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그런 달리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0km지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낮은 강도로 장시간 동안 에너지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드를 좀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능력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근지구력도 조금 다른 형태의 지구력을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원도 좀 지방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사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프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 하프는 좀 숙련이 되면 조금 이제 무산소에 가까운 형태로 달리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조금 형태를 바꿔서 조절을 해서 유산소로 또 달릴 수 있고 풀코스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10km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프를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10월 달에 풀코스를 예약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 훈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10km를 굉장히 좋은 기록에 달린다고 해서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장거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판단할 수 없고 거의 어떻게 보면 장거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풀코스에 있어서는 초보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0km 기록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장거리 경험이 없다면 장거리는 초보자예요. 그래서 그런 10km의 자신감으로 풀코스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도전을 하시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가민이라든지 코로스라든지 스트라바라든지 여러 가지 달리기 관련된 앱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달리기 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가 만약에 하프를 달리면 이 정도 기록이 나올 것 같아. 풀코스를 달리면 이 정도 기록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요. 10km 기록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장거리 달리기의 어떤 그동안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하프나 풀코스의 예상 기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좋게 표시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둘의 달리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10km를 좋은 기록에 달리더라도 하프 이상 장거리 달리게 되면 신체에 굉장한 부담이 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때는 굉장히 느긋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장거리 달리기에서 얻게 되는 우리 관절과 인대, 근육 이런 데 가해지는 총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이 그게 단거리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몸에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신체의 회복, 달리면서 회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의 역지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냐면 여기 적응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적응하는 시간 충분히 어떻게 가지느냐, 거리를 천천히 늘려나가면서 장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프를 한 번은 찍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갑자기 거리를 늘리면 안 되고요. 한 매주 1km, 매주 1km라고 해서 진짜 매주 올린다기보다는 2주에 한 2km 정도씩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2주에 2km씩 올려서 서서히 거리를 늘려나간다든지. 사실 2주에 2km도 좀 길 수 있어요. 빨리 올라가는 걸 수 있어요. 왜냐면 10에서 12km 올라가는 건 쉬울 겁니다. 근데 나중에 20에서 25, 24에서 26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체감상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뒤로 갈수록 30 넘어가서요 32km 높이는 훈련을 2주에 한 번씩 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주에 1km씩 높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을 길게 잡으시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장거리의 어떤 장거리를 달릴 때 우리 몸이 받는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의 충격과 어떤 자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적되어 있는 형태의 그 자극을 우리 몸이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 장거리 자극에 적응하는 시간을 좀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뭐 근육이나 인대라든지 관절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맞게 좀 튼튼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 몸이 달리기를 통해서 기량이 향상되고 성장하려고 하면 뭐가 필수라고 그랬죠? 휴식이 필수입니다. 휴식이 없으면 우리 몸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해서 달리기라고 무리한 달리기를 하면 언젠가 우리 몸은 고장 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짤 때 휴식을 꼭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으면은 이제 막 사람이 이제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훈련을 하다가 몸 좀 빡빡하게 짜거든요. 그러면 휴식이 많이 없게 돼요. 일주일에 막 뭐 7일 중에서 5일을 갖다가 막 달리기라고 한 번은 포인트 훈련하고 하면은 휴식 시간이 이틀인데 이게 생각보다 휴식 시간이 짧거든요. 그리고 휴식 시간 동안 또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생산 활동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회사를 다녀야 되고 아이를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스케줄이 우리 스케줄을 맞춰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날이라고 만들어놔도 이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내가 풀코스 준비하는 거 갖다가 세상이 뭐 내가 엘리트 선수도 아닌데 거기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고 뭐 심지어는 제가 풀코스 준비한다고 해도 집에 뭐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당신 10월 달에 풀코스 나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집안일 다 할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힘듭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한 것보다 한 1.5배 시간은 더 쓰세요. 그게 좀 속편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풀코스를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 주셨으면 저는 아마 나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나가지 말고 올 가을, 그러니까 10월에는 하프까지만 도전해라. 그리고 내년 봄에 풀코스를 도전해라. 정말 빨리 하고 싶으면. 근데 저는 아시죠?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풀코스는 한 3, 4년 뒤에 도전하라고 얘기 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그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게 너무 짧잖아요. 너무 아깝고 빨리 하신 분들 중에서 부상당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전 좀 길게 좀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10월 달에 예약을 하셨으니까 그 시간도 4개월 동안 준비를 하셔야겠죠. 지금은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4개월이니까요. 4개월 동안 훈련을 꾸준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휴식을 제대로 취하셔야 됩니다. 휴식의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기 힘들 거예요. 아마 스케줄 짜보시면. 그러면은 휴식하는 시간에 정말 휴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마사지도 평소에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되고 매일 뭐 보강 운동하는 시간, 뭐 훈련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짜실 건데 항상 회복하는 시간, 휴식하고 마사지하는 시간, 뭐 스트레칭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무조건 넣으세요. 이게 먼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 들어가셔야 돼요.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훈련을 빡세게 해도 맞짱 꽝입니다. 부상만 당하죠. 그래서 요렇게 조금 시간 배분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하프 이상의 장거리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10km 위주의 달리기를 하시다가 장거리 풀코스를 나가려고 훈련을 했더니 몸이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장거리에 대한 완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어떤 10km를 좀 중심으로 한 단거리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10km 정도의 거리를 달리기를 훈련을 했고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는 훈련을 집중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이 장거리에 좀 적응하는 그런 적응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분 정도의 기록이 나왔다고 했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삐용삐용님. 근데 그런 좋은 기록이 나왔다는 거는 최근 훈련들이 좀 전반적으로 스피드 향상, 10km의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좀 편중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나면 장거리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풀코스를 내가 몇 번을 달려본 사람도요.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쉬잖아요. 그리고 풀코스 뛰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안 받쳐줘요. 다시 훈련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하다시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장거리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LSD를 한 번씩은 끼워 넣어주는 게 그래도 좀 그런 것들 좀 기량이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런 것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버 트레이닝인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kg를 훈련을 그동안 기록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기록 단축시키려고 막 훈련 빡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회복이 없이 이제 풀코스를 준비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장거리가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피로 같은 것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오버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10km 내가 막 달리고 훈련을 했어요. 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 거뒀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뛰었어요. 그러면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은 몸이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훈련을 다 첨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유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예전에 장거리에 달렸던 사람인데 잠시 단거리에 집중하다가 다시 장거리 가려고 했더니 좀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약간 전략적으로 휴식을 좀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그러니까 사흘이나 나흘 정도 완전히 휴식을,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좀 취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훈련 거리를 약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보통 10km 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한 5km 정도, 한 사흘 나흘 정도를 5km 정도로 달리는 약간 저희가 디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한 주 동안 아예 그냥 그렇게 달려보세요. 5km 정도만. 매일 10km 달리셨잖아요. 근데 5km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충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의 강도 같은 거나 밸런스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옛날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참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우리 몸은 정직해요. 그래서 안 하면 기량이 떨어져요. 하면은 올라가겠죠.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당연히 많이 올라가고요. 꾸준히 안 하면은 안 올라가거나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달리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라떼는이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풀코스를 갖다가 뭐 서브 3 했어, 330 했어, 막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거 기록하고요,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두 개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짤 때도 옛날에 내가 330을 했었으니까, 싱글을 했었으니까, 서브 3를 했었으니까 이번에 한 몇 년 정도 쉬고 풀코스를 나간다고 하면 해도 좀 타이트하게 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분리해요. 지금 현대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스케줄 짜셔야 되지, 과거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스케줄 짜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짜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풀코스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성적에 이렇게 완주를 하셨다고 해도 좀 장시간 쉬었다, 10km 위주만 그동안 달리기를 했고 한 1년 이상 쉬었다, 그러면은 과거를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들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자신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풀코스 뛰고 나서 세 번째인가 뛸 때, 그때가 텀이 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텀이 있었나 그랬는데, 내가 전에 풀코스를 뛰어봤으니까 라는 생각에 그걸 기준으로 훈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뛰다가 한 30km 정도 LSD 이런 거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실제로 오바이트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과거에 장거리 달리신 분들,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질문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10km 위주의 달리기를 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풀코스를 도전하신 분이 아닐까, 첫 풀코스를 도전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런 또 케이스가 많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있죠.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실 풀코스가 도전하실 때는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달리기를 하셔야 되고, 장거리 훈련에 대한 훈련, 지구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하프를 한번 찍고 가시면 좋겠다, 바로 10K에서 풀코스를 가시기보단,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오늘 이제 영상의 뒷부분에 지구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